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세종시청자 미디어센터 강사기획단의 알려드림의 허윤기와 김광인 강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저희가 이렇게 모이게 된 거는 강사기획단이라는 건데요. 강사기획단에서 알려드림이라는 모임을 하고 있는데 이 알려드림은 뭐냐면 세종시청자 미디어센터에 있는 장비나 기기들 혹은 또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미리 연구해보고 쉽게 알려드리려고 만든 모임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간단하게 캠코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 일단 작은 캠코더부터 제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홈쇼핑 같은데 아저씨는 그럴 줄 알고 미리 준비해놨어요. 이거는 이제 소니에서 나온 AXP55라는 장비고 제가 언박싱부터 보여드릴게요. 언박싱부터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죠? 처음 장비를 빌렸을 때 무엇이 들어있는지 그리고 어디에 어떤 장비가 위치되는지를 미리 알려드리려고 한 겁니다. 네, 처음부터 끝까지 알려드린 컨셉 네. 좋네요. 자, 그럼 한번 위에서부터 한번 좀 더 카메라 살펴볼까요?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지퍼를 열면은 짠 하고 열립니다. 그래서 위쪽 이렇게 보면은 칸이 3칸으로 나눠져 있고 여기에는 뭐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데 우선은 액세서리부터 살펴볼게요. 자, 대여를 하시면 배터리를 추가적으로 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MPFV100이라는 배터리고 대용량 배터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그 옆에 보시면 이 MP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는 충전기. 충전 케이블과 충전기가 있습니다. 네,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우리 뭐 가전제품 쓰듯이 연결해서 코드 연결해가지고 쓰시면 되고 그것도 조금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알려드립니다. 네, 참 그 컨셉이 충실하네요. 이름 잘 졌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기에 원래 제공을 해드려야 되는데 제공해드리지 않는 게 하나 있어요. 메모리 카드는 제공해드리지 않습니다. 네. 메모리 카드는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네. 준비하셔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제 AXP55 본체가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성품은 이제 본체 하나랑 충전기, 그다음에 충전기에 연결할 수 있는 케이블, 배터리 이렇게 제공을 해드리고요. 그러면은 메모리 카드 없어서 녹화를 못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왜 그렇죠? 안에 메모리가 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네, 여기에는 내장 메모리 64GB가 이미 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뭐 부담 없이 일상적으로 촬영하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는 용량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은 이제 배터리부터 장착을 해볼게요. 배터리는 이렇게 둥글둥글 굴려보시면 단자가 있어요. 3개짜리 단자가 있는데 뒷부분에다가 위치를 시켜주고요. 단자가 이 뷰파인더라고 하거든요. 위쪽으로 가게 해주신 다음에 얘를 이 모양에 맞춰서 집어넣는 게 아니라 이 모양보다 살짝 아래쪽으로 집어넣어 주시면은 카메라랑 살짝 밀착되는 느낌이 들어요. 그 상태에서 싹 올려주시면 딸깍 소리와 함께 장착이 됩니다. 네. 자, 배터리를 탈거하실 때는요. 배터리 밑면에 보시면 이 배터리를 쥐고 있는 고정 핀이 있습니다. 얘를 내린 상태에서 분리를 해주시면 배터리를 밑으로 내려주시면 이렇게 또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아셔야 이제 배터리를 뭐 끼우고 뺄 때 용이하겠죠. 자, 근데 이 대용량 배터리가 조금 안 좋은 점은 뒤로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참고를 해주시고요. 요거 한번 써보시겠어요? 네,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카메라를 항상 손에 이렇게 고리가 있습니다. 이 스트랩을 꼭 쓰셔야 되는 이유는 혹시 이렇게 잡았다 떨어뜨리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네. 항상 안전을 위해서 하시는데 손이 크거나 작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이렇게 하신 다음에 딱 이렇게 고정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지퍼했으니까요. 자, 전원은 어떻게 켜느냐? 그냥 이걸 열면 바로 전원이 들어옵니다. 이 상태로 촬영하시는데요. 자, 나는 팔 힘이 좋다. 한 손으로 드시면 안 됩니다. 항상 받치시고 흔들리지 않게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 이 카메라의 또 최대 장점이 하나 있죠. 네, 이 카메라는 보통 소니 캠코더에는 스테디샷이라는 기능이 들어있는데 이제 그것보다 조금 더 진보한 스테디샷 기능이 들어있어요. 밸런스드 옵티컬 스테디샷이라고 해서 렌즈 자체가 센서와 같이 움직이는 스테디샷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강력한 스테디샷을 제공하기 때문에 거의 짐벌 수준에 가까운 손떨림 방지를 제공하는 게 되게 홈쇼핑 같아요. 저희 아무래도 협찬받은 듯한 느낌? 전혀 PPL 같은 거 네. 아니고 그냥 있는 장비 가지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네. 하여튼 그 짐벌 수준의 손떨림 방지를 제공을 한다고 자, 합니다. 혹시 여기 요 암의 렌즈를 좀 줌으로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보시면 네네. 네,
네, 이렇게 보시면 이게 위아래로 이렇게 살살 움직이는데 천천히 움직이고 있는 렌즈가 보일 겁니다. 네, 그러니까 물 위를 둥둥 떠간다는 느낌이 아마 맞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체 짐벌이기 때문에 네. 평상시에 핸드헬드로 촬영할 때는 네. 굉장히 유용한 카메라가 되겠습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아유. 네. 근데 지금 램프가. 메모리가 없다고 뜨기 때문에 내장 메모리로 바꿔주는 걸 안 했군요. 자, 그것도 한번 해볼게요. 자, 메뉴 들어가시고요. 이거 터치거든요, 화면이. 설정으로 들어갈게요. 설정 들어가면 미디어 선택이라는 데가 있어요. 지금 메모리로 돼 있기 때문에 메모리가 없는 상태죠. 그래서 내장에다가 녹화를 해야 돼서 이 메모리 카드라는 걸 선택을 해주시고 두 개의 옵션이 제공이 돼요. 내부 메모리와 메모리 카드. 저는 내부 메모리를 선택을 하고 위에 OK 버튼을 눌러주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내부 메모리로 바뀌면서 내부 메모리로 저장이 될 수 있게 설정이 바뀌고 그러면은 이제 내부 메모리에다가 저장을 할 수 있는 거죠. 모든 설정이 다 자동으로 거의 다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뭐 부담 없이 사용하셔도 되고요. 그냥 이 상태에서 스트랩에다가 손을 집어넣고 그리고 녹화 버튼만 눌러주셔도 굉장히 촬영이 잘 돼요. 자, 녹화 버튼 어디 있냐면요. 여러분이 손이 작으시네요. 손 작아요. 네, 이렇게 사용자에 따라서 스트랩 바꿔줘야 된다는 거고요. 자, 이 상태에서 또 맞춰주시고 뒤쪽에 보시면 엄지손가락이 닿는 부분에 녹화 버튼이 있어요. 여기에다가 살포시 엄지손가락 올려주시고 자, 그럼 나머지 4개 손가락은 놀고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일단 검지손가락 같은 경우에는요. 이 위쪽에 보면 WT라고 돼 있죠? 이게 무슨 약자죠? 와이드와 텔레. 네, 그래서 광각과 망원을 조절할 수 있는 줌 레버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검지손가락을 살포시 올려주시고요. 나머지 3개 손가락은요, 캠코더를 지탱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3개 손가락은 캠코더를 잡아준다는 느낌으로 가고 검지와 엄지로 조작을 해주신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파지를 해주시면 되고 엄지손가락으로 녹화 버튼을 눌러볼게요. 그러면 화면 위쪽에 보면 촬영 대기라고 지금 돼 있거든요. 얘를 누르면 자, 녹화라고 뜨고 있죠. 그러면 녹화가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상태에서 녹화를 끄기 위해서는 녹화될 때 하나 앞에 램프. 네, 녹화 램프 앞에는 이제 빨간색으로 녹화 램프가 뜨기 때문에 피사체 앞에 있는 사람도 지금 녹화가 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찰 불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녹화를 끄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이 녹화 버튼을 다시 눌러주시면 촬영 대기로 전환이 되면서 녹화가 종료가 되고요. 자, 이 녹화된 화면을 보기 위해서는 화면 안에서도 이제 터치가 가능하고요. 화면을 한번 터치해 주시면은 좌측 하단에 썸네일 버튼이 있어요. 그러니까 재생 버튼으로 이렇게 뜨는데 거기도 있고요. 이 옆에 보면 물리 버튼으로도 있어요. 그래서 재생 삼각형. 네, 재생 버튼 아시죠? 네, 그 재생 버튼 눌러주시면 화면이 바뀌면서 이렇게 내가 촬영했던 영상을 볼 수 있는 메뉴로 들어가집니다. 그래서 당연히 터치로 해서 들어가 주시면 되고 여기에서 재생된 화면을 보시면 되죠. 그러면 만약에 내가 이 영상을 지우고 싶다 그러면은 이 터치를 선택을 하셔가지고 이 안에 보시면은 쓰레기통 모양의 아이콘이 생기거든요. 그 쓰레기통의 모양의 아이콘을 눌러주시고 현재 이미지, 복수 이미지 2개의 메뉴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 이미지는 지금 선택한, 지금 보고 있었던 그 영상에 대해서 삭제를 진행을 하는 거고 복수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그거 외에 여러 그거 가지를 외에 포함해서도 되고요. 뭐 선택한 여러 가지 이미지를 삭제하는 메뉴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현재 이미지 선택을 한번 해볼게요. 한번 물어봐요. 그러면 OK 눌러주시면은 이미지가 삭제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사실 이게 끝이에요. 너무 쉽죠. 하지만 이 캠코더의 최고의 장점 하나 또 있죠. 저희가 일단은 녹화를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이 네.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이 이제 뭐 쭉 이렇게 녹화를 하고 다니세요. 네, 너무 재밌어요. 뭐 이렇게 뭐 뉴스도 찍고, 뭐 아니면 뭐 브이로그도 찍고, 뭐 여행 가서 뭐 기록도 찍고, 막 여러 가지 찍어요. 캠핑할 때도 그렇고. 네. 저 그러면 이제 밤이 됐습니다. 네, 마피아 밤이 됐습니다. 네. 자, 밤이 돼서 이제 녹화를 다 끄죠. 네. 자, 그러고 나면은 이 카메라 LCD 앞에 보시면 네, 요렇게 있어요. 뭔가 렌즈 같은 게 하나가 또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바로 프로젝터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그 빔 프로젝터. 프로젝터. 맞습니다. 그래서 그 빔 프로젝터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 빔 프로젝터 그러면 이 안에 저장돼 있는 영상을 프로젝터로 미리 보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 또 하나가 또 있죠. 네. 외부 입력도 가능하다는 사실. 외부 입력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거로 제가 알려드릴게요. 외부 입력하는 방법은요. 뭐 저희가 따로 장비를 더 준비하지 않은 이게 약간 이게 투머치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건 따로 준비하지 않았는데 방법만 알려드릴게요. 방법만. 네. 안쪽에 보시면 아까 썸네일 버튼 위에
프로젝터라는 버튼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 프로젝터라는 거를 딱 누르시면은 얘가 닫히면서 한번 물어봐요. 이 장치 이미지 샷 또는 외부 장치 이미지 두 개를 물어보거든요. 이 장치 이미지 샷을 누르시면요. 이렇게 한번 물어봐요. 투영을 누르시면 됩니다. 손에 지금 보이시나요? 네. 안 보일 수도 있어요. 네. 근데 뭔가 빛나고 있죠? 이게 프로젝터 화면이 투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네. LCD 위쪽에 보면은 물리적으로 초점을 맞출 수 있는 버튼도 있어서 멀리 있다, 뭐 가까이 있다 벽이 그러면 이걸로 맞춰주실 수가 있는 거고 이게 참 뭐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자 이렇게 멀리 가면 네 멀리 가면 당연히 더 화면이 커지겠죠. 이 상태에서 터치를 하시면 안 돼요. 이제는 이 줌 레버를 가지고 이동을 하시면 아이콘이 선택이 됩니다. 이렇게 미리 선택이 되고 그 상태에서 클릭을 하시려면 위쪽에 포토 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짠 누르시면 다시 들어왔죠? 그 상태에서 내가 보고 싶은 영상까지 이동시킨 다음에 다시 클릭을 누르시면은 네 제가 촬영했던 영상 자체가 이제 프로젝터로 보이죠. 네 됐습니다. 네. 좀 운동은 좀 더 해야 되겠어요. 뒤를 좀 네. 자, 그 외부 입력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 그 노트북이라든지 뭐 그 어쨌든 외부 장치 있죠? HDMI로 출력이 되는 장치. 그 장치에서 HDMI를 뽑으셔가지고 여기에 이 미니 사이즈의 HDMI를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규격에 맞게 여러분이 준비를 해주셔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케이블까지는 저희 센터에서 대여를 해드리지 않고 있으니까 그거는 네, 죄송하지만 따로 구해서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이 커버를 열어보시면 프로젝터 인이라고 돼 있고요. 네. HDMI 아웃이라는 데가 있는데 이 프로젝터 인에다가 HDMI를 꽂으시고 그다음에 이 프로젝터 버튼 누르신 다음에 외부 장치의 이미지를 선택을 하시면 이 프로젝터가 외부 장치를 인식을 해서 얘가 그 화면을 대신 쏴줍니다. 근데 그렇게 뭐 근데 이걸 집에서 네. 그 영화 감상용으로 쓰기에는 좀 적합하진 않아요. 많이 밝진 않아요. 어두워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좀 싸게 살 수 있는 약간 10만 원대 초반의 그 프로젝터 품질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뭐 이렇게 뭐 영화관에서 보는 그런 화질은 기대하지 않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네. 뭐 교육용이나 아니면 방금 촬영한 영상 같이 볼 때 네. 그냥 리뷰 형식으로 네. 그 용도로 쓰시기에는 적합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간이 용도로만 쓰시면 된다는 거 네,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요. 그 아까 전에 제가 충전기 알려드린다고 했는데 안 알려드렸거든요. 네. 충전기 네, 알려드린다고 했는데 안 알려드려서 안 알려줌. 자, 요 그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좀 빵끈으로 돼 있는데 뭐 아시죠? 풀어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한번 풀어볼게요. 친절하게 알려드려야 되니까 알려드림. 쫙 펴시고 요 규격의 케이블이 있으면 딴 거 더 긴 거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뒤쪽에다가 맞는 쪽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 주시고 배터리 빼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배터리도 똑같아요. 캠코더 우리 아까 집어넣었을 때 살짝 네. 밑에서 이렇게 집어넣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이렇게 돼 있다고 보면 돼요. 네,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해서 단자 쪽으로 해서 밀어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기를 콘센트를 꽂으시면 꽂으시면 네, 되겠죠. 그러면 충전이 또 자연스럽게 됩니다. 이 정도 사용하면 되겠죠. 개인적으로 Z90 카메라도 좋지만 우리가 보통 손으로 들고 다니면서 찍을 때는 네. APX55가 훨씬 더 유용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3840에 2160 30프레임까지 녹화가 되기 때문에 뭐 지금 여러분이 TV 방송으로 보는 것보다는 훨씬 좋은 화질로 녹화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 화질에 대한 염려는 전혀 안 하셔도 된다는 거. 그래서 네, 화질 때문에 굳이 뭐 큰 카메라를 빌려야 되나 그런 걱정 전혀 안 하셔도 됩니다. 이 카메라 하나면 여러분이 원하시는 뭐 그런 퍼포먼스 다 발휘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있는데 네. 캠코더의 단점이 있어요.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예쁘게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가 찍고 있는 것도 사실 캠코더거든요. 방송국에서 쓰는 카메라이죠. 뭐 ENG 네, ENG 카메라죠. 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그것도 캠코더예요. 캠코더는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화면이 이쁘게 담기지는 않아요. 그래서 DSLR이나 미러리스, 뭐 시네마 카메라에서 찍히는 아름다운 예쁘장한 그런 화면은 기대하기가 좀 어렵다. 그럴 경우에는 다른 카메라를 빌리시는 게 낫다라는 거고요. 이 카메라는 이제 장시간 촬영할 때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질보다는 양으로 촬영할 때 그때 사용하시면 훨씬 좋다는 거 또 팁을 남겨드립니다. 이 카메라가 단돈 빵원에 정혜원 교육을 받으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모든 장비들을 여러분들이 무료로 일주일 동안 빌려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 카메라 여러분들이 자주 애용해 주시고 그 다음에
흔들림 방지가 있으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특히 아이들 담아주실 때 아, 너무 좋죠. 네, 너무 좋습니다. 좋죠. 네.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저희가 준비했던 알려드림의 첫 번째 카메라 이야기 이렇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세종 시청자 미디어센터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정형 교육 안 받으신 분들은 꼭 받으시고 이 장비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는 그러면 다른 장비 알려드리러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이 있어야 되는데.